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세션은 이 책인데요. 하이터치 딥러닝, 만들면서 배우는 하이터치 딥러닝에 있는 코드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강연에서 첫째 날에 이제 첫 번째 파트는 그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터치의 기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 뭐였죠? 트랜스포머를 했던가요? 네. 어제 오후에 뭐 했었죠? 네. 어제 오후에 뭐 했었죠? 디퓨전, 네, 맞아요. 디퓨전 모델. 네. 그리고 이제, 원래 계획은 이제 파이터치로 이제, 파이터치 모델들을 베이직을 하고, 오늘은 어드밴스드를 하고, 뭐 그런 내용을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드밴스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그럼 책을 기본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면서 배우는 하이터치 딥러닝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기초는 생략을 하고, 어드밴스드한 많이 쓰이는 모델, VGG부터 시작을 해서 물체 인식, 시멘틱 분할, 뭐 자세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겐을 사용한 방법, 그리고 몇 가지 자연환 처리 모델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자연환 처리는 오후에 트랜스포머 강의를 하면서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7, 8, 9장 쪽은 이제 제가 이제 하진 않고 요 PSB는 시멘틱 분할하고 요 이상감지 요거 두 가지만 이제 자세히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아마 여러분 조금 저도 해보니 강의를 하기도 좀 애매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럼 이 책의 지금 하는 특별히 잘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저자가 여기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색을 파이터치 딥러닝의 소스를 받으시면은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의 소스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는 원래 오가와 유타로라는 원저자가 있고 일본 원저자가 있고 이분이 이제 만든 그 원저가 이제 이분이 쓴 책이고 그 책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코드를 깃허브에 이제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기본으로 되긴 한데 문제는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해보면은 100%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여기 있는 예제 소스. 근데 이제 깃허브에는 올려놓지 않으시고 그냥 출판사 그것만 만들어 놓으셔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저도 제 깃허브에 올리기 그랬던 게 카피라이트 출판사에도 좀 있고 원저자에도 있고 그래서 제 거에 그냥 카피도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사실 원래 오늘 강의의 제가 목표는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서 이것들을 이 책에 있는 모델들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VG 적어도 뭐 SS나 PSP나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해봤는데 잘 안 돼서 심지어는 파이터치도 여러분들 좀 해보면 파이터치가 이제 뜨거워지지가 얼마 안 돼서 요새는 파이터치 많이 쓰잖아요. 근데 뜨거워지지가 얼마 안 돼갖고 예제 코드가 적어서 그런지 이제 추천을 잘 안 해줍니다. 파이터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아까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파이터치를 이제 하면은 주긴 주는데 잘 되는 건 잘 되는데 아무래도 예제가 없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파이터치도 적고 이분 코드도 일본어로 돼 있어서 그런지 잘 못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포기를 하고 맛있게도 그냥 깃허브 코드를 설명하는 걸로 대치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예제 소스를 다운을 받아서 풀어보면은 주피터 노트북이나 주피터 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폴더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게 VGG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요거는 직접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3-2부터 시작을 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설명을 잠깐 이제 하면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 PSP넷은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피라미드 씬 파싱 네트워크라는 그런 모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미지들의 영역을 각각의 다른 레이블로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데 뭐가 피라미드냐라고 이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피라미드라고 해서 뭔가 이런 모양이 있어야 되지 않니? 라고 이제 보는데, 피라미드 모양은 없고 그냥 큰 모양만 있는데, 이 이유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PSP넷은 되게 잘 된다. 이것도 되게 잘 된다. 그래서 클라우드 트루스 FCF에 비해서 엄청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유는 무엇이냐? 그라운드 트루스, 디테일 넘어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걸렸을 때 얘는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죠. 이 네 개가 다 될 수도 있고, 이 중에 색깔을 칠해가지고 이 이미지가 손가락면 이미지가 손가락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요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렇게 이제 돼 있더라도 그 지금 계산상의 문제 때문에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네모 블락들, 그 서치밖에 이제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조금 더 이제 활용을 했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은 큰 크기의 커널부터 시작해, 작은 크기의 커널, 더 커진 커널, 더 커진 커널. 이 구조를 이제, 그래서 이 구조를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복잡하지는 가성을 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디테일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논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코드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파이터치로 이제 구현을 한 것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SP넷 시멘틱 분할용의 데이터셋과 데이터 로더를 작성을 하고 VOC 2012 데이터 세트를 대상으로 돌렸다. 근데 죄송하게도 요거가 제가 돌리던 서버에서 이거 강의를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잘 안 돼가지고요. 실제로 돌려보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세팅이 미묘하게 이제 달라갖고 저도 안 돌아갔는데, 그런데 어제까지 잡다가 못 잡혀가지고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로더고, 참고로 이 강의는 이제 코딩 강의라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가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 이론이나 그런 것들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어떻게 짜는지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OS 패스, 이미지, 그리고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걸 치면은 GitHub 코파일럿이 제가 이걸 딱 치면은 이런 걸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몇 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특히 어드베이스한 거는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그 좋아진다는 게 사용자들이 좋아지면 훨씬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했던 것처럼 그냥 탭키만 누르고 있으면은 그건 잘 안 될 거고, 그 포인트들을 이제 잘 핀포인트에서 줄 수 있게 사용자들이 늘어나면 뭐 코파일럿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리고 메이크 데이터 패스 리스트는 크게 이런 이미지들을 쭉쭉쭉 짧아가지고 여기 폴더에 이제 저장을 해라라는 뭐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풀어놨는데 성전이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 학습도 해야 되고 테스트도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sp.join은 루트 패스에다가 슬래시를 해주든지 백슬래시를 해주든지 jpeg 이미지 밑에 %s.jpg, 그러니까 이미지 셋 여기에 이제 폴더 이름이 os
지금 현재 요 폴더 이름이 여기까지가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VOC 2012가 요 루트 패스고요. 내가 데이터를 전하는 게 거기에 JPEG 이미지즈, 예, 잠시만요. 네, JPEG 이미지죠. 어디 갔지? 네. 세그멘테이션 클래스. 죄송합니다. 지금 이미지 세치 밑에 세그멘테이션 트레이닝. 요건 지금 제가 안 찾아지는데 어쨌든 예, 요거 이미지 세치 밑에 세그멘테이션 트레인점 텍스트. 즉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밑에 트레인점 텍스트하고 밸리데이션 텍스트가 안 되겠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 예, 그 이미지 이름들을 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코드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이미지 파일을 일단, 예. 그래서, 루트 패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make 데이터 패스 리스트. 이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이제 한 것이고요. 예. 이게 여기서 자꾸 오류가 나가지고 제가 못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오류가 나서, 예, 요거를, 예, 못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돌아가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정리가 됐다고 이제 치고요. 예. 그리고,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하자.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셋을 한 가지만 있으면 되니, 한 가지만 쓰면 학습이 잘 안 되니까, 로테이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인풋 사이즈.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스케일, 랜덤 로테이션, 랜덤 미러, 그러니까 이제 앞뒤 좌우 바꾸는 거, 랜덤 로테이션 돌리는 거, 리사이즈, 그리고 노멀라이즈, 크기를 노멀라이즈 하는 거, 예, 이런 모듈로 이제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호출하는 그런 코드가 이제 되겠습니다. 인턴 데이터 셋 트랜스포메이션, 예,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을 만드는 클래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있고요. 데이터 부분은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지루해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 인터럽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셋을 만들고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예. 데이터 로더는 배치 사이즈만큼씩 툭툭 던져주는 그런 것이 이제 데이터 로더가 이제 되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그리는 코드도 있고, 그냥 우리가 결과를 뽑아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데이터 로더를 이제 챙겼고, 데이터 로더. 네. 다음에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자. PSP 모델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겠죠. 예. 그래서 어쩌고 있는데, 예. 일단 파이터치를 이용해서 어제 여러분들 파이터치, 예, 이번 내용을 이제 아신다고 가정을 하고, 예, 바로 들어가면, 예, 파이터치를 쓸 때 기본은 일단 터치를 임포트를 하고요. 터치에 들어가는, 예, 패키지를 임포트를 이제 하고요. 예, 뭐 거의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터치를 쓰실 때. 자, 그럼 이제 PSP넷을 우리가 클래스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PSP넷은, 예, 이 구조는 레지넷 50 구조를 이제 따르겠다. 예,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는 인풋 사이즈는 475. 그리고, 예, 요거의 8분의 1. 예, 그것을, 예, 475니까 적당히 이제 나왔을 때 8분의 1이 80개 정도. 예, 그러니까 8분의 1 사이즈의 블락들로 이제 나누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예. 자, 그럼 이제 컨볼루션. 예, 그리고 블락, 레지듀얼 블락 PSP를 하나를 넣고요. 그 다음에 레지듀얼 블락 PSP 두 번째 넣고, 레지듀얼 블락 PSP 하나, 둘, 셋, 넷, 다이얼레이트, 예, 4개를 집어넣고요. 예, 이거는 아까 그림에 있었던 요건데요. 예, 여기에 이 그림에 있었던 요 블락 4개를 넣는, 예, 그러니까 이 4개의 블락을 이런 식으로 블락 컴픽 0, 3, 4, 6, 3. 아하, 예, 크기를 3, 4, 6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그래서 레지듀얼 블락을 이제 정리를 하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인풋은 128개가 이제 들어오고요. 예, 중간에 이제 레지듀얼 블락의 중간에는 64개를 틀었다가 256개를 풀리는, 예, 그런 구조로 이제 되고요.
스트라이드는 1이니까 이제 얘가 이제 시프트는 예, 그냥 하나씩 하는 거가 되겠고요.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 부분은 두 번째 블록, 레지듀얼 블록 PSP인데 컴퓨터가 4개짜리, 예, 그리고 이제 인풋 채널은 256, 예, 아웃 채널 이거고 이제 매칭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아웃풋은 512. 세 번째는 예, 레지듀얼 블록 컴퓨터 6개, 사이즈는 6개고 여기서 온 512가 여기로 이제 512로 이제 가고요. 예, 그 다음에 아웃 채널이 2048인데 여기서 다이올레이션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이올레이션은 혹시 예, 컨버전 예,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하나씩 건너서 가겠다. 예, 그러니까 풀링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풀링은 아웃풋 나온 거를 그 다음에 처리하는 거고 다이올레이션은 인풋하는 단계에서 건너뛰면서 이제 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다이올레이션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풋이 이제 너무 크니까 2개씩 점프를 하고 얘는 예, 4개씩 점프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겠다. 예, 풀링하고 같은 효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피라미드 풀링 레이어는 요걸 이제 합친 것, 피라미드 풀링 예, 이 되고 디코드 피처 그 다음에 이건 뭐였더라? 예, 그냥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처리를 이제 하면은 피처 콤보 1, 2, 3, 4 피처 콤보 레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포워딩을 하는 거는 컨볼루션 레이어 첫 번째, 레지넨 두 번, 레지넨 2개, 그리고 다이올레이트를 레지넨 통과를 해서 아웃풋을 이제 생성을 하는 것이 이제 PSP 넷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복잡하긴 한데 예, 어쨌든 그림을 보면서 매칭을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피처 모듈은 컨버전 2D 배치 모음 렐로 예, 이름이 굉장히 뭐라고 솔직합니다. 네. 나는 2D 컨버전을 하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렐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겠어 라는 예, 굉장히 너무나 예, 이름 마음에 드는데요. 네. 어쨌든 예, 제가 이제 학생 때는 화면 조금 걸 쓰니까 1024 768 이런 걸 쓰니까 단수 이름을 길게 하면 사치였거든요. 그래서 XYZ였는데 무조건 ABC 아니면은 네. 매트랩 많이 써보신 분들은 저는 공부 학생 때 매트랩으로 많이 예, 코딩을 이제 했는데 거기서는 특히 되게 짧은 걸 선호를 하는데 요새는 화면도 와이드하고 해상도가 높아지니까 예, 그 이름을 정말 길게 짓더라고요. 예. 이렇게 길게 줘도 되나? 예, 하고 옛날에 끝났는데 길게 주면 코드 보이냐? 하고 그래서 끝났었는데 예, 어쨌든 예, 좋은 점은 있죠. 뭔지 바로 파악이 되니까. 예. 콤보 2D 배치놈 렐루 얘는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네는 아까 그 파이터치에서 뉴럴넷 타이프였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예. 그래서 요거에서 이니셜라이즈 예. 그래서 셀프 요거는 슈퍼 이니 이거 좋죠. 예. 그리고 셀프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좀 예, 그냥 슈퍼점 인쇄도 될 거를 갖다가 자기 자신의 슈퍼를 이제 해가지고 인쇄라고 이제 했네요. 예, 예, 특이한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컨버전 2D, 예, 2D 컨버전하고 배치놈을 하고 렐루, 예, 정식합니다. 예. 그 다음에 컨버전, 배치놈, 렐루 끝. 그 다음 피처맥 컨버전, 예, 그럼 피처맥 컨버전은 먼저 첫 번째 예, 컨버전, 두 번째 컨버전, 세 번째 컨버전, 엑스프림으로 이제 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피처맵을 여기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예, 아까는 처음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기 전에 예, 이 부분, 이 레이어를, 이 네트워크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된다.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좀 여기가 조금 복잡한데 예, 제가 할 수 있을지. 예. 그래서 사실 코드를 보다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콤파일러시 하지라고 이제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인풋 채널, 아웃풋 채널 64. 그러니까 이제 3이라는 거는 RGB 64. 예, 그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다음 뭐죠? 아웃풋 채널, 아니죠. 커널 사이즈 3x3 커널 쓰겠다. 스트라이드
예, 이식 점프를 하겠다. 패딩은 1. 예, 패딩은 잠시만요. 여기 2. 그러니까 두 개를 추가를 이제 하고요. 3이니까 그냥 예, 두 개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패딩이 1인데 예, 3이니까 3x 3이니까 1이 추가가 되고요. 다이얼레이션은 1.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가겠다. 예, 그리고 바이어스는 폴스. 바이어스 레이어를 바이어스 펌을 주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브 2D 배치넘 렐로 여기서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컨버전 레이어를 하나를 아예 요거를 유닛으로 이제 쓰겠다. 요거를 가지고 CDN한 이름 그 약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컨버전 C는 확실히 컨버전이고 배치넘 레이어 요거 같긴 한데 컨버전 배치넘 레이어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요. 그럼 요 64를 이쪽으로 이제 보내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칭을 하면 요 64가 여기로 가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죠. 그리고 2가 1이 되면 스트라이드가 2연 대 1. 그래서 이제 컨버전 배치넘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세 번째 레이어를 이제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맥스 플링을 이제 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PSP넷에서 요쪽으로 이제 갈게요. 요 맥스 플링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여기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지뷰어 블럭 PSP는 아까 그 처음에 있었던 그런 건데 블럭 버틀렉 PSP 여기서 쭉 올라가면 잠시만요. 버틀렉 PSP가 바틀렉 PSP라는 걸 이제 정리를 하면 이게 바틀렉 PSP고 그 다음에 바틀렉 아이덴티파이 PSP 뭔가를 이제 어떤 레이어인지 조금 지루한 것 같으니까 어차피 비슷하게 이제 컨버전 배치넘 어쩌고저쩌고 포워드 그 다음에 이제 피라미드 플링을 이제 만들자. 피라미드 플링 레이어는 일단 인풋은 하이템 리스가 이제 들어오고요. 그리고 아웃풋 채널은 인 채널 나누기 플링 사이즈. 그러니까 플링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제 나오냐. 그럼 이제 각 합성 곱식을 작성을 하자. 그래서 커먼으로 구현을 하는 게 좋지만 하나씩 작성을 했다. 아마 이건 일본 분이 이제 그 짧은 그런 코드를 그대로 갖다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포럼프로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쭉 나눴었다. 플링 사이즈는 632로 해서요. 어댑티브 에버리지 플링 2D 그리고 컨버전 배치놈 이 두 개를 연결을 이제 했다. 그 다음에 에버리지 플링하고 컨버전 배치놈, 에버리지 플링하고 컨버전 배치놈. 이 부분이 이제 피라미드 플링 레이어가 이제 되는 것이 되고요. 포워드는 플링 그리고 이제 컨버전 배치놈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사이즈를 리사이즈를 해라. 그런 식으로 컨버전 플링을 하고 리사이즈를 해라. 컨버전 플링을 하고 리사이즈를 해라. 왜 리사이즈가 필요하냐? 여기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피라미드 플링들의 서로 다른 크기의 아웃풋 사이즈들을 수렴을 해가지고 수렴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첫 번째 거는 굉장히 러프하게 이제 굉장히 자세히 이제 잡아주는 거고 마지막 거는 러프하게 이제 잡아주는 건데 그 러프하게 잡아준 거는 원래 해상도로 5번을 해야 요거 한 1, 2, 3, 4, 4개를 이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이 나온 것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그 아웃풋이 나온 거를 인터폴레이션을 해가지고 얘를 리사이즈를 이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착착착 쪼개면은 그러니까 자세한 부분 따로 있고 폴스한 부분 따로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의 사이즈는 매칭을 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일단 한꺼번에 이제 보내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 부분이다. 디코더 부분은 여기 마찬가지로 컨볼루션 2D 배치놈 그 다음에 들어가고 컨버전 2D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이 부분 디코더 부분 컴패티네이션 된 아웃풋을 컨버전 2D를 이제 통과를 시켜서
예, 그 다음에 두 개만 그냥 있습니다. 컨버전, 그 다음에 드랍아웃, 컨버전 통과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로 복원을 하는 것이 여기 이 PSP넷의 디코더 파트가 이제 되고요. 그래서 그냥 컨버전, 드랍아웃, 클래시피케이션, 인터폴레이션 하면은 그 원래 100차원을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옥슬러리 PSP 레이어는 이거는 이게 보시면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우리가 안 나오는데 어느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돌리면은 지금 다른 모델을 다른 PC에서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서 돌리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고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된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메 데이터를 작성을 해서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뭐가 돌아가는 그림이 나오고요. 그런 네트워크 모델이 나온 거를 우리가 트레이닝하는 파트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학습 및 검증, 학습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티피컬한 그런 부분이라서 넘어가고 데이터 로더 부분이고요. 아까 나왔던 그리고 네트워크 모델 작성은 일단 PSP넷 만들고 아까 작성을 했던 PSP넷 그거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코드 피처, 옥슬러리 클래스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하고 웨이트 이니셜라이즈는 그 PSP넷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하비어 모먼을 하겠죠.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만들고 나서 네트워크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정의를 하죠. PSP넷 로스. 그러니까 PSP의 로스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하겠다. 객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PSP넷은 요거 자체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뭐죠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이용해서 얘를 간접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라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를 이제 시키면은 SGD로 내가 최적화를 하겠다. 굉장히 많습니다. 넷 피처 콤보 파라미터. 그리고 여기에 러닝넷은 이만큼. 그리고 레지넷 1, 레지넷 2, 다이얼라이즈 레지넷, 폴리 파라미터, 피처, 옥슬러리 파라미터 이런 것들의 학습을 내가 SGD로 하는데 모멘텀, 러닝을 이제 쓰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니셜 웨이트고요. 웨이트 디테일 펑션을 이용해서 얘를 학습을 하고요. 이거 이렇게 요거는 0.01이고 얘는 0.001이에요. 그거는 그냥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30번을 돌려서 학습을 이제 하자.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이 그 부분이 이제 학습을 하는 거고 학습을 하는 거를 합쳐서 스케줄러를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럼 트레인 모델로 이제 가면은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GPU로 할 수 있으면 GPU로 이제 하는 것과 그리고 CUDN을 이제 쓸지 뭐 이런 부분 이런 CUD 이 부분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실 아니 자주는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꼭 FDN을 쓰실 때는 이런 거를 이제 넣어주면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간다라고 이제 저도 잘은 몰랐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인지 밸리데이션인지 배치 사이즈 하고 에폭을 이제 돌려라. 쭉 이제 돌리면은 그리고 여기 스케줄러 스텝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그 학습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트레인하고 요 두 줄이 이제 그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학습을 하고 스케줄러 그 다음 스케줄러 그걸 통해서 학습이라는 것들을 갱신을 이제 하고 그리고 제로 그레디언트를 이제 해서 기존에 학습했던 것들을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이제 해놨고 새 라인을 통해서 학습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 번 이제 돌리면은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굉장히 깁니다. 페이지는 트레인, 카운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학습을 이제 한다. 그럼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 여기 트레인, 인퍼런스, 추론을 실시. 그럼 학습을 이제 했다고 치면 PSP넷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자.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일단 로드를 이제 하고요. 예, 요게 이제 PSP넷에서 학습하면서 저장해놨던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푸다 제로, 예, CPU, 예, 푸다 제로 CPU, 그러니까 CPU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겠다라는 거고, 인식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카우보이 치고치고 640.jpg. 이런 이미지들이, 예,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예, 이 이미지를 읽어라. 그리고 보여주고 전처리 클래스를 작성을 해라. 컬러 민, 컬러 std, 트랜스폼, 예, 이용해서 요 값이 이제 되도록 이미지를 전체를 해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지가마다 이제 그 밝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제각각이니까 전처리를 이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예, PSP넷으로 추론을 이제 하자. 그래서 이미지 언스퀴즈를 이제 하면은 어떻게 되죠? 언스퀴즈를 이제 하면은 하나를 넣는 건데, 예,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스퀴즈는 1인 거를 없애주는 거고, 그럼 이제 언스퀴즈는 없는 거를 1로 만들어주고. 아하. 그래서 요런 지금 원래 이미지는 요겁니다. 3, 475, 475인데 하나 이미지는 그렇죠. 3채널 X, Y.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1을 넣어준다. 왜냐? 예. 요거는 넘버 오브 데이터셋, 넘버 오브 샘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치에서 이게 많이 나오는 건데, 토치에서는 첫 번째 인덱스를 그 샘플 인덱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인식을 할 때나 아니면은 테스트를 할 때 무조건 한꺼번에 이제 여러 번 돌리는 거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 언스퀴즈 함수를 이용해서 그거를 추가를 시켜라라는 그런 것이 되죠. 예, 그래서 이 X에 대해서 그걸 통과를 시켜서 아웃풋을 이제 뽑아내고, 예, 그리고 그 출력을 이제 뽑아내면은, 예, 우리가 뭐죠, 이제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 거기는 초점 사이즈 요만큼 나오고요. 그래서 사이즈 21, 그러니까 각 21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예, 그 액티베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최대 출력으로 그려서 어쩌고저쩌고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카우보이는 예, 이런 것과 예, 즉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이게 사람이고 이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프로젝션 시켜서 이제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세그멘테이션의 이제 문제는 오클루전이 있을 때, 지금 이 부분은 이 영역은 사실 말 영역, 글쎄요. 예, 여기 이 부분이 사람이 되는 데도 좋은 것 같긴 한데 보이는 쪽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오클루전이 생겼을 때는 예,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왜 이렇게 나왔니라고 물어보면 글쎄 내가 해보니까 이거 번제라고 예, 답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요게 이제 간단한 PSP넷이고요. 그 다음에 예, 간단하진 않죠. 예, 복잡한 PSP넷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볼 수 있는 어노멀리 디텍션. 예,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다른 이 예제들 중에 그 뒷부분에 있는 NLP는 다음 시간 열심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쭤보니까 트랜스포머도 이제 자세히 다루신다고 하니까 아마 거기서 좋은 그 원래 언어 쪽이 아니라서 예, 사실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예, 이 중에서 꼭 골라서 좀 하면은 그 뭐죠 이제 언어겐이라고 해서 예, 그 다음에 이용한 이상 참기 상상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무엇이냐? 언어멀리 디텍션은 뭔가 지금 내 학습자를 없는 것을 갑자기 입력이 들어왔다. 예, 다이나믹으로 지금 이거는 학습자를 포함되어 있는 거다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이 이제 언어멀리 디텍션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의료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긴 한데, 예, 그래서 그걸 하는 거는 이피션트넷이 많이 쓰이고요. 첫 번째 이제 코드는 예, 데이터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예, 이거는 그 엠리트를 써가지고
예, 엠리스트를 써가지고 엠리스트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그런 코드입니다. 사이킨런 그리고 사이킨런에 패치 오픈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이제 하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전체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7, 8만 가지고 예, 그러니까 요 언어 데이터 이미지 7, 8 예, 여기 보시면 데이터에 이미지 7, 8 여기 보시면은 예, 그러니까 7하고 8만 가지고 예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엠리스트를 가지고 하기엔 좀 힘들어서 7하고 8만 가지고 요거를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폴더에다가 7, 8 이미지들을 쫙 저장을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7을 뽑아서 이 폴더에다가 데이터 이미지 7, 8에다가 이미지 7 언더바 넘버 이미지 8 언더바 넘버를 해서 200장씩 만들어서 저장을 해놔요. 예, 내가 이걸 가지고 한번 예제를 해보겠다. 예, 그리고 이제 데이터 폴더 밑에 테스트 28. 예, 그러니까 그렇게 7, 8 말고 테스트 28. 2도 있죠. 예, 학습을 7, 8로 이제 해놓고 예, 쭉쭉 가다가 갑자기 2가 나오면은 얘는 어느 말이야 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는 그런 예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테스트 28. 예, 이것도 이제 보시면 맞추기는 더 맞았는데 예, 그건 더 맞은 것 같은데 테스트 예, 2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고 예, 뭐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장을 해놓은 거고 테스트 28 그리고 278의 테스트 28 폴더의 화상으로 저장을 하는 코드. 예, 그럼 데이터 준비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언어계 개를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도 데이터 준비 다 됐는데 이상하게 잘 안 돼서 어제까지 이제 하다가 그냥 하기라고 왔는데 예, 일단 돼 있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언어계이란 걸 그러니까 걔는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어제 그 디퓨전 네트워크하고 좀 관계가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그 언어 걔를 가지고 어노멀리 디텍션 예, 그리고 언어계를 구현하고 필기체 숫자 화상으로 이상 판지를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거 예, 토치를 할 때는 이게 필요하죠. 예, 그래서 토치점에는 토치점 펑셔널 에즈에서 토치점 옵티메이트 옵티메이트 이게 거의 예, 디펙터 스탠다드가 되겠죠. 토치를 이제 짜실 때는. 예. 그래서 이제 시드를 생성을 하고요. 제너레이터를 이제 만들자. 예, 제너레이터는 레이어 1 시퀀셜을 통해서 컴포 트랜스포즈 2D. 예, 그러니까 이제 얘는 제너레이터니까 예, 그 반대로 트랜스포즈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아까와 똑같죠. 컨볼루션 배치넘 렐루. 예, 그리고 컨볼루션 배치넘 렐루, 컨볼루션 배치넘 렐루, 컨볼루션 배치넘 렐루.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 컨볼루션 배치넘을 이제 한 다음에 하이퍼탄젠트를 이제 출력을 이제 생성을 해주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흑백 파상이라서 출력 채널은 하나당 하이퍼탄젠트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포워드는 이 4개를 이제 통과를 시키는 거고, 그럼 간단합니다. 그냥 제너레이터니까 컨볼루션 2D로 돼 있는 컨볼루션 트랜스포즈 2D로 돼 있는 거는 이 제너레이터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컨볼루션 2D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그냥 딱 이름이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컨볼루션을 X에서 Y로 했으면 컨볼루션 트랜스포즈 2D는 Y에서 X로 가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Y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너레이터를 이제 할 때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인풋에서 그 인풋 이미지에서 아웃풋 바이너리 레이블로 가죠. 예. 그런데 이제 제너레이터는 아웃풋 바이너리 레이블 또는 이제 실수 값에서 예. 인풋 이미지로 가죠. 예. 그러니까 이제 ZDB 이제 그 제너레이터 걔네서 G 값이 이제 인풋 값이 되고 랜덤 노이즈 그게 컨버전 2D 예, 내가 클래시피케이션 레이블에서
그러니까 이미지로 가는구나. 예. 그래서 컨버전 트랜스포즈 2D 마찬가지로 컨버전 트랜스포즈 2D 촉촉촉촉 반대방향으로.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그러니까 인풋에서 아웃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레이블로 가는 거에 반대를 4개가 쌓여 있다라는 것이 이제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일단 제너레이터를 좀 만들자. 제너레이터 GD면 20. 예, 그러니까 이제 20 차원의 인풋, 이제 인코더, 이제 인코딩 벡터를 이제 사용을 할 것이고요. 그것을 할 때 제너레이트 되는 이미지 사이즈는 64다. 예, 그럼 이제 그럼 이거 뭐냐? 이제 그래서 그냥 단수로 하나 만들자. 예, 그래서 이제 20 차원의 그 가우시안 랜덤 노이즈 잘 안 보이시나요? 네. 가우시안 랜덤 노이즈로 하나 만들고요. 예. 그리고 텐서의 기본 사이즈는 4차원. 예. 그래서 근데 4차원일 때 첫 번째는 무조건 샘플 개수. 지금 내가 하나의 샘플을 생성을 했기 때문에 1이고 예, 20이고 1,1 이건 채널의 개수. 예, 그러니까 이제 벡터의 디멘션이 되겠고요. 1,1은 얘는 스칼라 밸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요 4차원을 매핑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샘플 인덱스, 그리고 두 번째는 채널 개수. 예, 그러니까 이제 RGB 채널이 될 수도 있고, 예, 컨볼루션 커널들의 개수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인베딩 차원이 될 수도 있고, 예, 여기서는 인베딩 차원을 해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스칼라의 경우는 1,1, 그리고 이제 이미지의 경우에는 예, 위스 앤 하이트, 그리고 그리고 스피치의 경우에는 그냥 이쪽 1로 둔가? 하여튼 예, 그래서 1,n 그리고 개수가 되겠죠. 예, 길이.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다. 예, 그 다음에 요걸 인풋 G를 요 제너레이터에 입력값으로 넣어서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죠. 예, 그럼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페이크네. 예, 학습도 안 돼 있으니까 지금 학습도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완전히 랜덤하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자, 그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들어 보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게 먼저 나오는 게 더 편했을 것 같은데 설명 드리기가 어쨌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NN 구조 바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입력은 이미지 사이즈, 입력은 이미지고, 예, 그리고 커널은 내가 4개를 좀, 4개가 아니라 4x4 커널을 이제 주고요. 스트라이드 2개, 2개씩 점프를 하고, 패딩은 양쪽에 하나씩 추가를 해라. 예, 그리고 1이니까 이미지 사이즈 하나, 예, 그리고 컨버전 2D,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은 키렐을 써라. 예, 왜 키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그젠플 보면 그냥 그거에 대해 질문은 몰라요. 예, 그냥 그때 다르다. 예, 이런 거 좀 대답하면 갑자기 그래요. 궁금한 좀 물어봐야겠다. 이거 말고 아까 질문하다가 여기다 한번 일치 이렇게 간단한 물어보죠. 다 있네요. 그게 너무 테오레티컬한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문제를 이렇게 긴 답을 원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간단하게 이거에 이거 조금 바꿔볼까요? n의 중간, 지금 n에 쓰였으니까 s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이제 바꿔서 걔네 쓰면 좋니? 라고 이제 하니까 예스라고 바로 해주는 걸 봐서 아 걔네는 미키레로가 좋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얘도 단서를 주네요. 하나의 베스트 액티베이션은 없긴 하다. 네. 그런데 reliable choice, practice 중요하다. 네. 그럼 이제 안심하고 이제 여기는 미키레로를 걔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미키레로를 쓰는 것이 좋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안심하고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콤보 2D 그리고 콤보 2D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 사이즈 넘어오면은 미키레로 쓰고 그리고 미키레로 쓰고 그리고 콤보 2D 이제 쓰고 콤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라스트 레이어를 이제 통과를 시키면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들 수가 있다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하나의 채널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게 D. 그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GD면 20, 가짜 생성을 이제 한 다음에 페이크 이미지를 보내면은 0.45 패치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고 치면 여러 번 이제 해보면은 사고 치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왜냐? 학습을 안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뭔가 느끼셨을 텐데 지금 학습한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랜덤 값을 주는 거예요. 0.5회차에 좀 랜덤하게 만든 이미지를 랜덤하게 생성한 네트워크에다가 랜덤하게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 물어보면은 그냥 0.5 값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돌아가네 그 정도를 좀 확인한 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보자. 그래서 트레이닝 이미지 패스에다가 이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미지 전처리를 이렇게 하고요. 텐서 전처리하는 거는 뭐 텐서로 바꾸는 거고 노멀라이즈 하는 거. 그러니까 리스트 이미지니까 별로 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이미지 데이터셋을 만들고요. 파일 리스트 뭐 오픈 어쩌고 이제 하고요.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이 PC에서 돌리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학습시킨다. 학습을 시켜보자. 그래서 wait, init, initialize는 지금 init 노멀, 그러니까 노멀 값으로 그러니까 정규 공포로 노멀라이즈를 하고요. bias는 컨스탄트 값으로 노멀라이즈를 하고, 그리고 배치놈 레이어는 마찬가지로 노멀로 레이어를 하고 컨스탄트 레이어를 이제 하고요. 0으로, 컨스탄트라기보다는 0으로 이제 추계하고요. 그리고 웨이팅잇을 조리값으로 우리가 적용을 이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트레이딩을 이제 하자. 먼저 디바이스 GPU인지 확인을 하고요. 사실 이 노트북에서 돌릴 수가 없습니다. GPU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요 러닝 레이트 정하고요. 그리고 데타1, 데타2 이거는 그래서 아담 옵티마이저 파라미터들을 러닝을 이제 해라. 이거지 러닝에서 요거는 아담 파라미터인데 일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요거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많이 쓰는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위드 로짓 로스 펑션. 그죠? 요거 다 플러스는 너무 기니까 요 앞에 거는 좀 줄여가지고 민으로 리덕션 해라. 그러니까 이제 출력이 나온 거는 평균을 해서 그거를 로짓 펑션으로 로스를 계산해라. 그리고 내가 그 인코딩 차원은 20차원으로 이제 그랬다. 배치 사이즈는 63. 그리고 트레인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고속화시키는 CUDN에는 쓰는 것. 자, 그럼 이제 돌립니다. 이 부분 에코 하고 좀 긴데 이 부분에서 코어가 되는 파트는 잠시만요. 쭉쭉쭉 개니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 제너레이터 학습. 그러니까 실제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 이미지는 1을 주고 그리고 제너레이터로 랜덤하게 생성된 건 0을 주고 해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을 시키고요. 제너레이터는 그 반대로 이제 계속 만드는 거. 그러니까 페이크 이미지
그러니까 인풋에 따라서 페이크 이미지와 실제 값을 이제 집어넣어가면서 계속 원인을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해라. 예, 그래서 학생들이 하면은 예, 이거 제가 훈련을 이제 실패한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트레인을 이제 시키면은 쭉 어쨌든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고 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시각화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디바이스는 예, 푸다 있으면은 푸다를 쓰고, 예, 없으면 CPU를 써. GPU가 있으면 GPU를 쓰고, 없으면은 CPU를 써라. ZT는 20. 그리고 8개의 그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비율은 이제 사이즈를 바꿔라. 예, 그래서 어떻게 바꾸거든요? 픽스 사이즈 1,2,1. 플래트하고 이제 같죠. 그냥 플래트를 18호라고 한 거고 같습니다. 예, 사이즈는 전체, 그러니까 이제 텐서의 엘리먼트 개수를 리턴을 해주는 게 이 사이즈니까 그냥 쫙 플래트를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그냥 플래트를 해서 100% 만드는 게 아니라 예, 또 다른 이제 텐서로 이제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샘플의 개수, 그리고 요거는 샘플의 개수가 아니라 예, 첫 번째 사이즈 그렇게 되고 예, 플래트를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1,1을 줘서 텐서에 집어넣는 거고요. 그리고 요 페이크 이미지를 이렇게 픽스된 랜덤하게 이제 생성된 거를 집어넣어서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G 업데이트에 집어넣어서 예, 만들어. 지금 이거는 학습하는 건 아니죠. 페이크 이미지 그냥 만드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요거를 집어넣어서 넥스트를 집어넣어서 하나씩 이미지를 이제 꺼내서 그려보면 오호. 예. 재밌게도 788, 78, 78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는 뭐죠? 겐을 만든 거죠. 예, 겐을 만든 거죠. 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언어겐, 예, 언어멀리 디텍션이니까 언어멀리 디텍션을 이제 해봐야죠. 예, 그래서 특정 테스트 화상 X와 생성 화상의 페이크 이미지를 계산해라. 예, 그래서 X하고 페이크 이미지 이제 빼고요. 보시면 이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 테스트 화상을 모드를 해서 이제 아웃풋을 결정해보자. 예, 그러니까 일단 이미지 7, 이미지 8, 요거는 이제 학습에 쓴 거죠. 이미지 2는 학습에 쓰지 않은 2번. 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두 개는 정상, 이거 하나는 언어말리라고 이제 출력을 해주는 것을 원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요 세 개의 데이터셋을 넣고 돌려보면 데이터 로더해서 돌려보면 782, 782, 78 이렇게 나오고요. 잠시만요. 이걸 헷갈리는데 5, 6이랑 7 헷갈립니다.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로스 이미지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78278은 이미지를 갖다 동영상을 제가 지금 쉽지가 않아서 그냥 마무리를 그냥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7, 8 요것들을 가지고 그 페이크 이미지를 생성을 이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대로 나오는데 2는 지금 제대로 된 이미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한 이미지가 나오고 언어원리가 이제 생겼다는 것이 이제 결과가 이제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마무리를 조금 제대로 이제 못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언어말리 디텍션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이제 오늘 제가 좀 많이 부족하지만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거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그럼 이제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있습니다. 예, 오후 강의가 이제 2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예, 오늘은 점심 넉넉하게 이제 여유 있게 좀 드시고 오셔가지고 예, 오후 강의 이제 NLP 쪽 예, 그 강의를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